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바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공주 같은 시어머니도 감당이 안 되고 사업도 못하는 남편이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남편도 함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까지 공부만 하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만 한 사람이 사업의 사자도 모르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이러나 싶기도 하고 지금 시기상으로도 이건 아니다 싶어 말렸습니다. 그땐 그냥 수그러져서 꿈 깼나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또 다시 사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죠. 사업 경험도 없으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신랑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주 좋은 사업인데 투자 좀 하자 라고 하는데 이 사람 뭔가 홀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말했죠. 절대로 집은 건드릴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밖으로만 돌더군요. 돈이 없으니 사업을 접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 집에 온 신랑은 술이 떡이 되어서 왔는데 몸도 가누지도 못하면서 주절주절 얘기를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안해. 자꾸 미안하다고 하는데 느낌이 안 좋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나마 모아둔 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신랑 일에 집을 담보로 대출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형제들도 조금씩 돈을 투자했던가 봐요. 남편의 사업 실패로 형제들도 난리고 저희도 난리가 났는데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니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어머님은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형제들도 하나같이 못 모신다 그러고 동생한테 그렇게 집까지 대출해줬으면 이것은 막내가 모셔야 한다고 만장일치가 되어서 신랑을 몰아쳤나 봐요. 그런데 이놈의 신랑이 저한텐 상의 한 번도 안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이사를 했더군요. 그것도 내가 학원에 있는 틈을 타서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할 상황도 없이 저희가 모시게 되었네요. 3남 2녀 중 막내인 신랑은 빼도 박도 못하게 자기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큰아들 역할을 하게 되었죠. 사실 큰아들이라고 꼭 부모를 모시는 건 아니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워낙 까다로우셔서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머님은 손수 뭘 해 드시거나 집안일을 하신 분이 아니어서 저에게 부담이 엄청 컸습니다. 형제들이 돈을 모아 어머니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도우미분을 집에 오시게 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집안일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제들 간에 분쟁이 일어났고 도우미는커녕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남편의 몫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어머님이 집에 오시고 난 후 우리 생활도 뒤죽박죽이 되어가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딸 셋이며 저희 집 방은 3개 있어서 안방은 저희가 쓰고 방 2개 중 하나는 큰애가 혼자 방을 쓰고 있고 나머지 방 하나는 딸 둘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신 후 방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겁니다. 고3인 딸아이는 엄마 생각에 불편하지만 할머니와 방을 함께 써도 좋다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시어머니가 어떤 애들이랑도 방을 안 쓰고 혼자서 독방을 쓰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오히려 애가 같이 안 쓰겠다고 하면 어찌나 고민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황당하면서 화가 나더군요. 신랑한테 어머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말도 안 하고 일내더니 뭐 하자는 거야? 어떡할 건데? 진짜 왜 자기 잘못인데 우리가 다 고통받게 하는 거야? 나도 지금 혼란스럽고 힘든데 애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 만약 이 집까지 투자했으면 알거지 됐겠네. 참았던 화가 그때 터지고 말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혼자 쓴다고 고집을 부리는데 꼭 철부지 떼쓰는 애 같아서 어른 같지도 않게 보이더군요. 한창 고민하다 우리 안방을 애들 셋이 쓰게 하고 저희 방을 애들 방으로 옮기기로 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를 보면 쳐다보기도 싫어서 얼른 밥을 차려드리고 저는 그냥 일찍 출근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다 있으니까 꺼내 드시면 돼요 라고 하며 출근하고 퇴근에 와서 보면 싱크대에 먹은 흔적은 없고 어머님은 내가 힘들게 학원 일을 끝내고 오면 저를 보자마자 배고프다 얼른 밥 먹자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니까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드릴 수 없어서 반찬 다 만들어 놓고 밥이며 국이며 다 해놓고 출근을 하는데 냉장고에서 꺼내서 차려 드신 흔적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학원과 집이 거리가 좀 있어서 집에 오면 10시 조금 넘어서 집안일하고 자기 바쁜데 저는 저녁상을 차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어머님, 점심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머님 말씀이 기가 막히더군요. 내가 어떻게 차려 먹니? 그냥 시켜 먹었다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어머님의 행동들이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어머님 쓰시라고 드린 카드를 비싼 가격의 점심으로만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식사하실 수도 있도록 바쁜 와중에도 반찬 다 만들어 놓고 국까지 해놓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생활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님은 워낙 받기만 한 생활이 익숙하셔서 주는 것을 모르는 분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생활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으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하실 생각을 안 하고 저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저보다 늦게 오는 경우도 있어서 할머니를 챙겨드리지 못하지만 간혹 일찍 오면 친구들과 노는 것을 포기하고 할머니를 챙겨드리더군요. 이렇게 딸들과 저는 어머니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는데 남편은 오히려 더 밖으로 돌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신랑은 사업 준비한다고 늘 새벽 2시에서 5시에 들어오고 도대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더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다가 드디어 터져 이대로는 못할 것 같다 남편한테 말을 했어요. 나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자기라도 신경 좀 쓰던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너가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오면서 뭐가 힘들다고 하는 거야? 이 남자 너무 어이없어서 그날 날 잡고 얘기 좀 해야겠다 싶었죠. 까다로운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반찬 투정도 얼마나 심한데. 그리고 집에서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집안 살림이랑 빨래며 밥이며 반찬 청소 그거 다 누가 하는데? 혹시 어머니가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너 놀러 다닐 때 난 일 끝나고 들어와서 밥하고 집안일에 정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지? 라며 화를 내니 신랑은 말하다 말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너무 바쁜 몸인데 어머니까지 챙겨드려야 하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솔직히 스스로 너무 잘해줘서 많은 손이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었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 이렇게 카드 많이 쓰면 안 돼요. 저희 빚도 많아서 애들도 커가는데 들어갈 돈도 정말 많습니다. 식사만큼은 집에서 해결하면 좋겠어요. 저도 몇 푼 아껴서 도시락 싸서 다니잖아요. 저 불쌍하지 않나요? 했더니 아니 내 아들이 불쌍하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저렇게 열심히 밖으로 다니지 않니? 하는데 정말 말문이 막히더군요. 그래도 아닌 것은 말해야 할 것 같아 말했죠. 아니요. 애아빠 일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뭘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허황된 꿈 가지고 저러고 다닌다고요. 아들밖에 모르는 어머님은 내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남편 놈이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힘든 생활을 감당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네요. 오후 타임에 수업이 없어서 잠깐 볼일 좀 보고 집에 일찍 갔는데 갑자기 벨이 울리는 거예요. 누구세요? 대문 밖에 대답을 저는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집 보러 왔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설마 했습니다. 이런 남편놈이 집을 내놓았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집에 들어와라 얘기 좀 하자 하는데 들어오진 않고 문자만 보내는 거예요. 이놈은 일이 터지면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늘 도망만 다니는 것이 저를 속 터지게 하는 거예요. 수습은 늘 저의 몫이었죠. 그런데 이번 일은 도저히 용서도 해결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사고를 크게 쳤더군요. 미안해. 아는 지인한테 돈을 빌려 투자했는데 사기당했어. 라고 문자가 왔는데 알고 보니 이 인간이 사채를 쓴 거였더라고요. 정말 이젠 그만하고 싶은 마음에 큰 결심하고 집을 내놓고 모든 것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빚잔치 할 것 같고 학원마저 넘어갈까 두려워 사채 먼저 갚았죠. 그리고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아 이참에 두 사람 다 버려버렸습니다. 학원 근처에 월세로 자그마한 원룸을 마련해 딸 셋과 지내고 있지만 전혀 힘들지도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남편 놈이요? 모르죠. 지 형제들 많으니 알아서 챙기겠죠. 알아주지 않는 시어머니 모시는 거 그만하니 아픈 몸이 다 치료된 것 같네요. 예전부터 몸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병원에 가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몸을 챙기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 그게 쉽지가 않더군요. 그러고 나서 큰일 생기면서 어머님 모시고 나서부터 몸이 더 이상해서 병원을 갔는데 제 몸이 심각한 상태더라고요. 다행히 암 초기라 수술도 잘 되고 좋은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젠 다 내려놓고 애들과 함께 보내기로 마음먹고 다 정리하고 나서 보니 되려 남편에게 고맙네요. 그 암흑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서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고요. 후기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마음을 못 잡고 이형 저형 빌붙어서 살고 있다고 들었고 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네요. 결국 형제들도 다 모시지 못하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라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버렸네.